핵폭탄 5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쌓아놓고 세계를 위협하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40년 넘게 핵을 향해 질주해온 그 나라가 결국 스스로 우라늄 농도를 낮추겠다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지하 90m 벙커를 뚫어버린 지 불과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트럼프는 열흘 안에 답을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까지 날렸고 이란은 보유한 무기급 우라늄을 희석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중동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국제 유가를 움직이고 우리 주머니 사정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참수작전부터 코피작전까지 미국이 만지작거리는 군사 옵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벌어질 경제 대란과 이란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반정부 시위까지, 오늘은 이 통쾌한 역전극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싹 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란의 핵 야망을 이해하려면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란은 1960년대 팔레비 왕조 시절부터 핵 프로그램을 시작한 중동의 원자력 선두 국가였고, 당시에는 미국이 오히려 이란의 핵 개발을 도와줬습니다. 소련의 위협을 막기 위해 친미 정권인 팔레비를 지원하는 차원이었는데요. 그런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모든 판이 뒤집어졌거든요. 혁명 이후 이란은 미국의 최대 적국으로 돌변한 겁니다.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는데요. 이때부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서방 세계가 잠 못 이루는 최대 안보 위협으로 변모했거든요. 이란은 표면적으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핵무기 개발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해왔는데요. 이 의심은 수십 년 동안 중동의 가장 뜨거운 화약고가 되면서 한시도 긴장이 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핵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라크와의 8년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죽는 참혹한 경험을 한 뒤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체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로 옆에서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수니파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핵은 이란 정권에게 체제의 생존 보험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던 거죠. 이런 수십 년간의 교착 상태를 깬 게 2015년의 이란 핵 합의였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하고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에 독일까지 참여해서 만든 역사적 거래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었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도를 3.67%로 제한하며 엄격한 국제 사찰을 받는 대신 서방이 수십 년간 물어왔던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내용이었거든요. 핵무기 도달 시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36년 만에 두 나라가 공식적인 약속을 교환한 순간이었는데요. 물론 완벽한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지 못했고 대리 세력 지원도 막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핵 문제만큼은 작동하는 해결책이었는데요.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줄이고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를 해체했으며 국제 원자력 기구도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게 뒤집어졌거든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합의를 역사상 최악의 거래라고 맹비난했고 2018년 5월에 공약대로 일방적 탈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최대 압박이었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고 제3국 기업들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면서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거든요. 이란산 석유를 사는 나라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원유 수출은 하루 2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예상과 달리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 압박의 정점은 2020년 1월에 찍었거든요. 트럼프 지시로 미군이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제거해버린 건데요. 이란의 실질적 2인자를 날려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대리전을 지휘하던 실세 중에 실세였거든요. 이란에서는 복수를 상징하는 깃발이 개양됐고 보복으로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퍼부었는데요. 양국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물러선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최대 압박은 최대 역효과를 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합의 체제에서 이란이 핵무기에 도달하는데 1년 이상 걸리던 것이 합의 파기 이후 불과 몇 달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이란이 핵을
핵무기를 대체 어디까지 끌어올렸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진짜 소름이 끼치는데요. 합의가 깨진 뒤 이란은 농축 수준을 20%를 거쳐 무기급에 근접한 60%까지 올렸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을 300kg 넘게 쌓아뒀는데요. 미국 국가정보실은 이 정도면 핵무기 12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평가했거든요. 한 달이면 7개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원심분리기 수도 핵 합의 시절 5,000대에서 수만 대로 불어났고 신형 원심분리기까지 가동하면서 농축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거든요. 이란의 핵 문턱은 사실상 사라진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란 관리들도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대놓고 암시했는데요. 종교적 판단 때문에 안 만드는 거지만 그 판단이 바뀔 수 있다면서 세계를 노골적으로 위협한 겁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이란을 향한 전략의 판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1기 때 경제 제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2기에서는 직접 군사력까지 동원하는 최대 위협 전략으로 기조 자체를 확 바꿨거든요.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을 계기로 이란이 수십 년간 키워온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들이 줄줄이 무너진 거거든요. 하마스는 크게 약화됐고 이란의 최강 카드였던 레바논 헤즈볼라는 지도부가 제거되면서 사실상 와해됐으며 시리아 아사드 정권마저 2024년 반군에 추출되면서 이란은 40년간 쌓은 중동 영향력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2025년 3월 하메네이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60일 안에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고 모든 농축을 중단하고 지역 무장 세력 지원까지 전부 끊으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처음에 하메네이는 이 서한을 무시했지만 경제 위기가 심해지고 전쟁 위협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결국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거든요. 4월부터 오만 중재로 간접 협상이 시작되면서 10년 만에 미국과 이란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았는데요. 미국 측 특사 위코프는 우라늄 농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했고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농축은 국가 주권의 문제라며 맞서면서 핵심 쟁점에서 진전이 없이 시간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다 2025년 6월에 상황이 극적으로 폭발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트럼프는 이 작전에 즉각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미국까지 직접 참전에 나선 겁니다. 작전명은 자정의 해머였는데요.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B2 전략 폭격기가 산악지대 지하 90m에 건설된 포르도 농축시설에 GBU-57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했고 나탄즈 핵시설에도 2발을 퍼부었거든요. 트럼프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직접 작전을 지켜보면서 이란의 핵심 핵농축 시설을 완벽하고 완전히 제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란은 사전에 핵시설을 대피시켰다며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맞섰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의 냉정한 평가는 벙커버스터 14발과 토마호크 수십 발의 공격에도 이란의 핵 능력은 몇 개월 정도 퇴보했을 뿐 몇 년 단위의 후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거든요. 완전한 파괴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주변국과 국제원자력기구도 핵시설 외부의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고 미국이 이란에 사전 통보를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공습의 실질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공습 이후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거부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까지 거론하면서 더 강경하게 나갔는데요. 이건 결국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까지 불러오면서 이란의 고립만 더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정권의 뿌리를 뒤흔드는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전쟁 피해와 경제 제재, 그리고 물가 폭등이 겹치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데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번졌는데요. 시위대는 하메네이 퇴진을 직접 외치면서 신정체제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했고 인권단체들은 수백 명에서 2,000명 사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바시즈 민병대까지 투입해서 강경 진압에 나섰거든요. 명문 샤리프 공대에서는 학생들과 민병대가 직접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건 정권에게 정말 치명적인 신호였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들어왔는데요. 2026년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생포하면서 하메네이에게도 같은 참수작전이 가능하다는 공포가 번진 거거든요. 트럼프는 이 선례를 직접 거론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는
미국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고 해외 망명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시위대의 사기는 더 올라가고 대학가에서는 하메네이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권은 안팎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들어 트럼프의 압박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거든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중동에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밀어넣었습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제럴드 포드호 전단이 아라비아해에 배치되고 사흘 만에 공중급유기 39대가 교전 가능 지역으로 재배치됐으며 한 달간 수송기 163대가 중동에 투입됐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라크 침공 직전의 움직임을 연상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의 은신처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항복을 요구했고 하메네이와 아들 모즈타바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거든요. 미국 고위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피 작전이라 불리는 제한적 타격 계획을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군사시설과 정부기관을 겨냥해 소규모로 시작한 뒤 이란이 응하지 않으면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방식이거든요. 1단계에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면전을 통해 하메네이 정권 전복까지 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한 참모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무력 행동이 이뤄질 확률을 90%로 봤습니다. 바로 이 살벌한 상황에서 역전극의 절정이 터지는데요. 트럼프가 열흘에서 15일 안에 결과를 보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리자 이란이 마침내 실질적인 양보 카드를 세계 앞에 꺼내든 겁니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보유 중인 3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는 않겠지만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농도를 무기급인 60%에서 20% 이하로 낮추겠다고 제안한 거거든요. 이건 40년간 핵을 향해 질주하던 이란이 처음으로 내놓은 실질적인 후퇴 신호였는데요.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3일 안에 합의한 초안을 미국에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도 BBC 인터뷰에서 60% 농축 우라늄 희석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걸 타협 의지의 증거로 제시했거든요. 2015년 핵 합의 때도 20% 우라늄을 3.67%로 희석해서 해외 반출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은 절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막아낸 게 바로 미사일인데 유일한 방어 수단을 내놓을 수 없다는 논리였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이란의 제안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이른바 농축 제로를 공식 입장으로 밀고 있어서 20% 희석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쿠슈너와 위코프 특사가 이란에 전달한 메시지는 분명했는데요. 이란 땅에서 어떤 형태의 농축이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무기 제조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는 걸 이란이 증명하면 상징적 수준은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거든요. 핵심 쟁점은 검증의 투명성 문제인데요.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 내 모든 의심시설에 불시에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사찰권을 원하고 있고 이란은 군사 기밀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맞서는 형국이거든요. 이란의 희석 제한이 진짜인지 눈속임인지도 관건인데요. 60%를 20%로 낮추더라도 원심 분리기와 기술 인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40년간 쌓아온 핵이라는 카드가 오히려 자기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건데요. 이란은 지금 핵을 쥐고 끝까지 버티느냐 아니면 타협하고 살아남느냐라는 체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란 핵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건 바다 건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월급과 물가에 직접 꽂히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국제 유가인데요. 지금 유가에는 배럴당 $10 정도의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이 깔려 있고 이란 위기가 불거지면서 WTI 기준 $67, 브렌트유는 $72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협상이 타결 방향으로 가면 이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유가가 내려가는데요. 이란은 오펙 3위 원유 수출국이어서 제재가 풀리면 하루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시장에 다시 쏟아져 나오면서 공급 과잉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깨지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 하루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가 막히면서 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실제로 혁명 수비대 해군을 호르무즈 해협에 전진 배치하고 봉쇄 훈련까지 실시한 상태거든요. 전문가들은 부분적 통행 차단만으로도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합세해서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하면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0%까지 교란되는 건데요. 이란 위기가 중동 전역으로 번지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특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산이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해협이 막히면 에너지 수급 차질과 제조 원가 상승, 그리고 물류비 급등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원가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고용과 성장까지 연쇄 타격을 받는 구조인데요. 중국도 이란산 석유의 4분의 3을 수입하고 있어서 호르무즈 봉쇄 시 중국 경제까지 흔들리면서 한국 수출에 2차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유가 안정은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관세 정책으로 물가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가까지 폭등하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서 지지율이 무너지는데요.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까지 겹쳐서 이란 공격이 정치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대로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면 중동의 새로운 평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줄어들고 에너지 시장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 유가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에너지 비용이 내려가면서 제조업 원가와 물류비가 동반 하락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여지도 넓어지는 겁니다. 9천만 인구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최상위권인 이란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 각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데요. 트럼프가 밀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와 맞물리면 중동 전체가 새로운 경제 블록으로 재편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는 단순히 폭탄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중동이라는 화약고 자체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우디나 이집트 같은 주변국들도 핵무장 유혹에서 벗어나면서 영내 핵 경쟁의 도미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깨지면 주변국들이 자구책으로 핵무장을 가속화하면서 중동이 통제 불능의 핵 경쟁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이건 더 이상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안보 위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란은 지금 역사상 가장 좁은 골목에 몰려있는 상태인데요. 밖에서는 미국의 군사 위협과 경제 제재가 조여오고 안에서는 시민 봉기가 정권의 뿌리를 뒤흔들면서 체제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거거든요. 40년간 핵이라는 카드로 세계를 위협하며 버텨왔지만 저항의 축이 무너지고 핵시설이 폭격당하고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마저 등을 돌리자 결국 우라늄 농도를 스스로 낮추겠다는 백기에 가까운 제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 최대 압박으로 이란을 밀어붙였다가 핵을 키우는 역효과를 봤지만 2기에서 군사력까지 동원한 최대 위협으로 전환하면서 마침내 이란의 무릎을 꿇리기 시작했거든요. 통쾌하다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고 변수도 많은데요. 미국의 농축 제로 요구와 이란의 20% 희석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고 미사일 프로그램과 사찰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 정도로 물러선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나올 결과가 중동의 운명을 결정하고 국제 유가를 흔들고 결국 우리 생활비까지 바꿀 수 있는 만큼 이 상황은 반드시 끝까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합니다.